결국 IMF에 긴급 자금 지원 요청을 하게 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여기엔 우리 국민과 정부가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왔습니다. IMF는 먼저 우리 정부의 재정 긴축과 함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저성장 정책을 강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야기시킨 금융기관 등 기업의 구조 조정과 이를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강도 높은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 은행이 옛날엔 참 많았었는데.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 제도를 조기에 실시하고 이 경우 부실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정리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잇따르면서 실업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청소와 경비 등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해온 근로자 파견제도 내년 2월까지 입법화하기로 약속해 고용 불안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저때 참 실업자란 얘기가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사장님이셨던 분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그랬었던 것 같아. 의욕마저 없어지신 거야. 평생 그것만 보고 계셨다가. 직장인 안 나가세요? 직장 잘렸어요? 왜 잘렸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요즘에 계속 그럼 이렇게 사십니까? 예. 괴로워서 집에도 못 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옷은 몇 번이나 갈아입으셨습니까? 한 번도 안 갈아입었어요. 언제부터? 10월 17일 부도 났는 날부터. 아이고. 10월 17일 부도 났는 날. 아니냐? 난데 별일 없지. 난 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몸 조심나야. 알았어. 문제 봐라. 끊는다. IMF 상황 하에서 가정이 해체되는 현상을 우리 주변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실제 버려지거나 또는 보호소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엄마랑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괜찮겠니? 참을 수 있어? 엄마 보고 싶으면 어떡할 거야? 엄마고요, 할머니하고요, 보고 싶었는요. 엄마가요, 할머니하고요, 참으라고요. 그랬어요. 참으라고 그랬어? 참을 수 있겠니? 얘가 정말 똑똑하네.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 나 갔다 올게. 기특해. 엄마가 오니까. 그러나 엄마에게 보였던 씩씩함은 채 1시간도 안 돼서 잃어버렸습니다. 아직은 역시 4살짜리 어떡해. 어린 아이였습니다.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어젯밤 첫 회의를 열고 또 이자 제한 폐지 등을 결정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100만 원을 쓰셨을 때 선이자 21실집니다 처음에. 그게 20만 원이죠. 저기 서류비가 첫 달에는 들어가요. 10만 원입니다. 10%. 하루에 만 원씩이에요. 20만 원을 넣으시면 20일이 연기되는 거고. 네, 진짜? 와, 사채 무섭다 얘기만 들었지 진짜 무섭구나. 저희는 사내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목만 내밀고 다 묻더라고요. 돈을 갚든지 이들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1,500만 원의 빚 때문에 자신의 콩팥까지 팔아야 했던 30살 이모 씨. 이 씨의 옆구리에는 아직도 수술 자국이 30cm가 넘게 남아 있습니다.
자주 협박과 종용을 받는 바람에 신장을 팔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의 모 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이식자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은 사채업자 김 씨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김 씨 측은 수술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수술을 했다는 것은 사실인데 이쪽에서 강요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알아가서 했어요. 하고 액수는 여기서도 몰라요. 일요일 저녁 온 가족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슈퍼 선데! 그동안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던 국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55주 동안 저희들은 열심히 했고 여러분들은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자, 이렇게 5주 연속 골드컵을 수상한 이현우 씨의 노래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약 한 18년간 생방송 가요 타트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토요일 전원 출발이 오늘 이 101회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야, 저 때는 저렇게 나라가 난리인데 웃고 떠드는 것도 마음 편히 할 수 없었던 시절인 거예요. 4살짜리 그 딸하고 어머니가 이별을 하시는 장면이 너무 이게 잔상이 남네요. 이게 참 아무리 뭐 살아가는데 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돈 때문에 일상이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격이 좀 가시질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한 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으시고 또 가족들 볼 면목이 없으셔서 아침에 출근한다고 하고 뭐 공원, 오락실, PC방 가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그 당시에 산을 많이 오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이제 네. 아버지들이 왜 많이 힘들어 하셨고 그때 나왔던 노래 중에 그 노래 있잖아요. 한스 밴드 오락실. 그 오늘의 뉴스 대낮부터 오락실엔 이 시대에 아빠들이 많다는데 이런 그 멜로디가 되게 밝은데도 불구하고 이 가사가 되게 슬퍼요. 그러니까. 요 노래도 있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요 노래도 이 동요도 그 당시에 나왔다고. 아, 이게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둘 다 멜로디가 경쾌한데 가사가 확 슬퍼. 그래서 더 슬퍼. 맞아. 왜 웃는데 우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 그렇죠. 아니 이런 노래들 나왔을 때 저는 막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때 뭐 IMF 막 뉴스에서 맨날 막 얘기하긴 했는데 크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치. 사실. 근데 지금 영상 보고 지금 보니까 딱 우리 집 얘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 현대자동차 다니셨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뭐 집에 말씀은 제대로 안 하셨지만 아마 희망퇴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울산에서 원래 제가 회사 사택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사업을 이제 하시게 되면서 이제 부산으로 제가 이사를 왔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사실 남 일이 아니고 우리 집 일이에요. 한혜 씨가 그때 차라리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나마. 맞아. 근데 애들이 더 잘 알아. 왜냐면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미세하게 바뀌어진 집안의 공기와 알지. 애들 너무 잘 알지.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시는 모습 그리고 갑자기 생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아빠는 뭐 집에서 놀고 있고. 우리들의 집 안도 그렇고 집 밖에서도 진짜 많은 것들이 변화했던 시기예요. IMF가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 변화가 불가피한 거죠. 맞습니다. 뭐 거의 뭐 경제 식민지였다고 봐야 돼요. 노동시장의 또 유연성을 핑계로 시작한 근로자 파견제. 이게 사실 뭐 다른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정규직이거든요. 요때부터구나. 그리고 아까 그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김혜수 선배님께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실업이 일상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또 외치셨는데 근로자의 노동 환경보다 기업이 이익이 중시되는 세상이 오고 만 거죠. 저 때부터 어떻게 보면 삭막해졌구나. 또 IMF 이전만 하더라도 뭐 대학 나온 사람들은 대기업 같은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잖아요. 희망이 있었죠. 그 기업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공무원, 교사 뭐 이런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게 됐었어요. 맞아요. 결국 취업난의 시발점이기도 한 거죠. 맞습니다. 뭐 요새 전부 다 뭐 헬조선 하는데 사실 이 IMF가 그 헬조선이 생겨난 배경인 것 같기도 한 느낌도 들고요. 이게 뭔가 얘기할수록 마음이 이게 답답해지는데 한편으로는 이 역대급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생각해 보면은 또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긴 대단해요. 진짜?